아끼는 게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지금도 출퇴근은 자전거로 해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미팅은 무조건 지하철 버스만 탑니다. 그렇게 앉아서 비즈니스 하시는 그래서 저출산이 좋은 거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이다. 아 그쵸 진화다. 맞아요 왜냐면 저출산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김연경 대표님이 2시간이에요 2시간 하루에.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내가 일을 안 하면 회사가 내일 망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아파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마일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오픈 AI 다녀온 썰 콘텐츠 같이 찍으신 그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저녁 자리 가지면서 뭐 스타트업 얘기들이나 최근 고민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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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도 좀 이렇게 편안한 자리로? 네, 그래도 밥도 있고. 아 그러니까. 역시 뭐, 투자 받으셔 투자받으시. 자신감 있게 바로 아 그렇지. 내가 말아줄게. 오늘 마침 투자 텀시를 받으셨다면서요. 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저희 제품 연동도 아. 이번에 거의 끝났다면서요. 조만간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랑 같이 하는 서비스가 또 출시될까 하는데 저희가 폴라리스 솔루션이 실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되면 이제 약간 좀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AI로 직원들 없어지는 계속 좋아하고 싶은데 점점 자동화되네?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불만이 그런 거죠. 입찰 저도 저 에이스테크는 한자리 많이 했지만 했던 일을 계속 하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결국 입찰은 정성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본인의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같은 게 거기에만 집중하시라. 그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영업하시는 그러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제 일을 더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는 클로드를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몇 명의 에이전트가 있나요? 지금 저희 67 직원이 몇 명이죠? 사람은 10명 1인당 7명의 에이전트를 끼고 일하는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것만 67개고 저희 직원들 이제 하나씩 각자 자기 돌침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클로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클로드가 진짜 제일 클로드 좋아요. 좋은 거 같은데? 너무 좋아요. 클로드 좋아. GPT-4 5를 좀 간장 같은 느낌, 간장. 근데 클로드는 전교 1등 느낌. 완전 클로드는 근데 그게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사용량 제한이 있거든. 지금 클로드가 출시한 버전 3.5 소넷인데 소넷은 GPT 3.5에 해당되는 중간 모델이죠. 사실상 GPT에서 비교했을 때는 3.5 터보랑 사실 같은 레벨인데 더 좋아지죠. 아무나 이겨라 싸지는 놈 우리 편, 좋은 놈 우리 편. 근데 이게 또 모델마다 잘하는 게 달라서 저희 둘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클로드도 좀 써봤는데 비교했을 때는 우리 분야에서는 오픈AI 그 API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 쪽 분야는. 근데 이번에 파워가 나오면서 완전 진짜 신세계가 열렸는데 4분의 1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클로드가 말을 진짜 잘해요. 쌀로 도는 것들을 뭐 사투리 시키고 DC체 시키고 뭐 시키고 어. 이러면 신나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많이 시킨 것 중에 하나 조선왕조실록체로 쓰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만든 건데 또 만들었어? 하루에 한 명씩 AI 에이전트가 AI한테 계속 늘고 있어. 플라톤 있잖아요. 플라톤. 그래서 서양의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플라톤 책이 이제 저작권이 만료됐으니까 그거 책을 다 주고 플라톤처럼 말하는 에이전트가 나왔거든요. 걔가 플라톤처럼 저를 상담해줘요. 그걸 실용적으로도 써요? 네. 어제 만들었는데 뭘 쓰고 정치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대답을 그렇게 해주니까 AI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AI가 정치하는 AI다 이런 거. AI 보수, AI 진보 싸움 누가 이길까? GPT 처음 API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아고라처럼 아고라? 여러 명 토론해가지고 중위값 같은 거 찾아가지고 고르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A, B, C가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장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은 답이 돌아요. 결론을 딱 내는 게 아니라 A가 했던 말을 B가 대주면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죠. C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간 이기는 포인트라는 게 정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값을 수렴하게 되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AI가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프롬프트가 제어를 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는 정말 상대방 공격을 막 거세게 할 때 거세게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직원이 몇이요? 8명. 8명. 올해까지 한 15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진출하려고 싱가포르부터 미국 쪽에 POC를 준비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나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공공 입찰 시스템이 있거나 막 있어요. 네, 그렇죠. 데이터셋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서 왔었던 곳이기도 하고 싱가포르 살았다 그랬죠. 살지도 않아요. 홍콩에 살았어요. 홍콩에 살고 싱가포르는 그냥 10년 동안 매달 출장 가요, 매달. 그래서 마일리지가 엄청 많다. 여름휴가 때, 겨울휴가 때, 여차관도 다 갔어. 네. 그게 최고의 복지였다. 근데 확실히 시드하고 프리 A하고 마음가짐 다른 것 같아요. 시드 때는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조금 돈을 절대 안 써요. 모든 마인드에 다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잘 써봐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써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시드 단계는 더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되는 걸 찾을 때까지 네, 맞아요. 많은 기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프리에이는 그래, 이거 되니까 성장시킬 수 있냐 없냐에 네. 가까운 단계라고 맞아요. 아끼는 게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지금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미팅은 무조건 지하철 버스만 탑니다. 이렇게 앉아서 비즈니스 같이 근데 뭐 투자를 돌릴 생각이 지금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마음도 만들어서 쓴 거죠. 네. 최근에 IR로 돌아다닌 적이 언제? 기억이 안 나. 안 나는 게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 좀. 그래도 고객 많이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숫자보다 이제 유료 고객을 늘리는 게 저희 목표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반기 결산하는 상으로 우리 모든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료 고객 100명, 1000명, 10,000명 보다 유료 고객 10만 원은 이게 훨씬 많은 고객이 아무 소용없다. MOU?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 제발 목숨 걸지 말아요. 아 우리 MOU? 아 그래. 아니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 우리는 제품을 만들었어. 내가 갑자기 일단 더 들어가는 곳이 나올 것 같은데요? B2C, B2B가 좀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는 거긴 하죠. B2B는 더더욱 이거를 무료로 모았다고 해서 그렇죠. 의미가 더 없는 것 같고. 무료 고객도 뭐 필요하죠. 무료 서비스를 런칭해 막.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막 커뮤니티적인 기여를 하거나 뭐 이러면 되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는 스타트업 공식이 NA 늘려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거였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우리 스타트업 시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안 가요. 왜 무료 고객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들어와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도 뭔가 가치가 그런 건 있는 거는 나도 이 시대를 좀 더 길게 보면 다시 그런 시대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기존의 플레이어를 파괴하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을 때는 무료하는 전략이 중요할 수도 있고 혁신적일 때는 비싸게 받더라도 좋은 가치를 주는 게 전략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기존의 룰을 깰 수 있어야만 새로 진입이 되는 거니까 사실. 플러리스는 너무 깊잖아요. 너무 큰다고 하니까 아직 한참 더 클 여지가 남아 있다. 상장도 하시고 대기업 아니에요? 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처럼 일할 수는 없는 사실은 회사는 직원을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50년을 연속해서 성장하는 회사가 사실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놓고 전쟁 빼고 6.25 이후로는 고성장했냐 별성장했냐 차이가 있을 뿐 계속 성장이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내지는 어떤 나라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거지. 거기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회사가 되게 커지려면 더 다양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스타트업처럼 열심히 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난 일만 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되는 시스템 내에서 돌아와서 각자가 그걸 만족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 예를 들어서 1000명짜리 회사가 되고 싶고 10,000명짜리 회사가 되고 싶으면 지금 있는 직원들처럼 스타트업에서 뭐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으로 그렇게 채울 수도 없고 채워도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스타트업처럼 열심히 해서 혁신적인 걸 만들고 그거에서 후가적인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회사 또 나는 딱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난 이만큼만 만들면 돼 할 수 있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동시에 되고 싶은 거지 사실
만드신 에이전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자주 쓰는 건 뭐예요? 자동응답이죠. 자동.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의사결정을 내려오는 구조를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해야 되거나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항상 그 주제나 이런 걸 복사해서 줘요. 저랑 어느 생각을 일치하면 그대로 쓰고 드릴다운 해가지고 챕터를 복사해서 넣으면 또 거기서 또 드릴다운 깊게 써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를 안 쓰죠. 내 생각과 비슷한 답을 한 개 만드는 게 꽤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플랫폼도 만들고 공자도 만들고 하는 게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텍스트로 남아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생각을 구조화시켜서 잘 정리가 되면 문서를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구조 이런 스텝들을 다 정리하는 거죠. 앞에서는 뭘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뭘 하고 프롬프트 구조화시켜놓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 사람이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의사결정의 초기에 오기보다는 충분히 숙고를 거친 많은 시간 뒤에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거 전에 미리 너한테 얘기해도 돼 라고 했었지만 사람들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왜냐면 자동답기가 저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해가지고 말즈는 이거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으면 직원들이 훨씬 더 빠르게 피드백 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물론 뭐 이걸 너무 잘하면 그러고 보니 말즈는 필요가 없는 것 같네 사실은 결국에는 책임져 주고 최종 결정하는 건 사람이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더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더 쉽게 나한테 물어봤다가 깨질 걱정 안 하고 물어볼 수 있고 그걸 보완해서 빨리빨리 올 수 있으면 근데 또 반대로 다이어트를 물어봐서 빨리 결정 내릴 수 있는데 괜히 A한테 물어봐서 또 반복대로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할 수 있다. 내가 이건 다이렉트 물어봐도 좋다라고 그냥 가져도 되죠. 그치. 근데 이거는 애매해.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뭐 100몇십 명, 200몇십 명이 되면서 사실은 옛날이라면 다 직접 대화할 수 있었던 거를 점점 넘어가기 시작하고 앞으로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라고 치면 한 번도 못 본 직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시대가 할 텐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꿈꾸는 저희 회사의 모습이 뭐냐면 AI 에이전트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AI 에이전트가 일은 하고 사람이 돈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분신을 만들어서 출근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10명을 출근시켜. 그러면 10명 돈을 받는 거야. 그게 다 유효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좀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보거든요. 자율주행차를 내가 사서 집에 놔두는 게 아니라 우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AI 에이전트도 개인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혹은 또 로봇을 사가지고 그 로봇에 내 에이전트를 탑재해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오면은 또 다른 에이전트 탑재해서 다른 이 직장에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 미안해 지금 코치가 너무요. 그럴 때는 이거 빨리 술을 먹어야겠어. AI가 점점 발달하고 도입될수록 저는 매출 증대보다는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네 또. 그래서 저는 AI 에이전트가 저희 출근시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든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소비를 하는 거야. 그걸 꿈꾸면서 에이전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강연 중에 나 진짜 깜짝 놀랐던 얘기가 중에 뭐냐면 몇만 년 전? 근데 그 전체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 썼대. 근데 지금은 인간 내지는 인간이 기르는 가축, 뭐 소나 돼지 합치면 거의 97%를 진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인구의 뭐 수분의 1로 사실은 사람이 줄어야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그래서 저출산이 좋은 거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이다. 그쵸. 진화다. 맞아요. 왜냐면 절출산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처음 근데 들었어. 그것도 있고 저는 진화의 산물 중에 하나가 똑똑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곤충이나 동물들은 생각 없이 그냥 번식을 하잖아요. 사람은 내 삶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삶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이 진화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게 필연적인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말미잘이 뇌 먹는 거 아시죠? 말미잘이. 원래 뇌가 있다가 말미잘이 정착하면서 뇌를 먹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뇌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뇌가 발달하면서 생각이 점점 많아지니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게 필연적인 진화의 결과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신환경. 환영의식을 그냥 완벽하게 이게 술 먹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저는 스타트업 씬에 들어와서 오픈AI 그 다녀와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대표님들이 있구나 해서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대표님들 이런 게 있을까? 회사의 대표를 맡거나 임원을 맡거나 이런 점점 외로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사실은. 맞아요. 네. 맨날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이 겁내 많은데 내가 만든 것만 있지 나를 초대한 건 없더라. 슬픈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약간 다락방 같이 우리 직원들은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있지만 가끔은 이런 그 모임 가면 저만 나가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나와 다른 대표님들끼리 하는 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이게 단기전 싸움이 아니고 장기전 싸움이다 보니까 대표하면서 최근에 이건 좀 해야겠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나는 최근에 이제 든 생각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맨날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내가 망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건강? 나는 대표로서 내가 장기전으로 갈 때 맨날 밤새고 만일에 뭐 이렇게 가끔 술 먹고 막 이럴 때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왜냐면 몸이 반응하다 보니까 예. 진짜 이제 좀 운동하고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김연경 대표님이 2시간 자요 2시간 하루에 그게 말이 되냐고. 맨날 나랑 술 먹으면 코딩하러 다시 들어가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건강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오래 버틸 수 있지?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나도. 내가 일을 안 하면 회사가 내일 망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제 저희 애들이 잘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설명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뭔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주변에서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거든요. 건강 챙겨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아파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최대한 빨리 궤도에 올려놓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와이프 아니었으면 창업을 꿈도 못 꿨어요. 와이프가 돈을 버니까. 유부남으로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애 둘 딸린 가장으로서 저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맞벌이를 하던 중이었고 그때 홍콩에 제가 잠깐 살 때 와이프가 잠깐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일을 쉴 때 제가 일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1년 동안 나도 일을 했으니까 한번 6개월만 시간을 줘 라고 해서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40대에 창업을 하려니까 내 친구들은 다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와이프한테 6개월 시간을 받아서 그냥 혼자 한 거죠 저도. 그때 동안 투자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다시 직장 생활 할게 라고 약속을 딱 6개월 받고 시작한 거예요. 거의 바로 또 OpenAI가 되고 막. 바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타이밍,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고 오픈데이도 같이 따랐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제가 장난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편지 따라라 따라라 사랑하는 나의 재경아, 내가 오늘 네 얘기를 좀 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원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먹어야죠? 네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